네, 이번 여론조사 결과와 의미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보도국 박지성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박 기자,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광주시장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현직인 강기정 광주시장의 지지율 10%대에 그쳤네요. 네, 2위이긴 하지만 지지율이 17%에 불과했다는 것은 강기정 시장 입장에서 뼈아픈 대목입니다. 선두인 민형배 의원과도 13%포인트 차이,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습니다. 직접 비교는 어렵겠지만 저희가 지난 2월에 여론조사를 했잖아요. 네. 시민들이 강기정 시장 재선에 대해서 27% 지지한다고 답을 했는데 그때와 비교해봐도 그렇고 다른 여론조사도 그렇고 지지율 하락 흐름은 명백해 보입니다. 네, 강 시장의 직무수행 평가도 급락했는데 이것도 같은 의미로 봐야 되겠죠? 네, 앞서 보도에서 보신 것처럼 2월 조사와 이번 조사 결과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타운홀 미팅 논란부터 시작해서 도시철도 2호선 공사 지연, AI 컴퓨팅 센터 유치 무산 등 악재가 이어진 것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강 시장 같은 경우 직무 수행을 잘했다는 응답이 33%입니다. 민주당 소속 단체장의 경우는 당에 대한 지지율이 일부 반영이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직무 수행과 지지율 차이는 그런 관점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면에 선두인 민형배 의원도 한번 보겠습니다. 특히 40대에서 60대 사이에 지지율이 굉장히 높게 나왔네요. 네, 민현 같은 경우는 50대가 41%로 지지율이 가장 높았고요. 40대와 60대도 2, 3위 후보와 크게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이 연령대의 지지율을 잘 봐야 하는 것이 정치 고관여층이고 광주에서 가장 많은 유권자가 모여있기 때문인데요. 총선이나 대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지방선거는 관심도가 낮은데 투표장으로 향할 가장 가능성이 큰 연령대입니다. 민 의원 같은 경우는 이 연령대의 지지 기반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향후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과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지역별 지지율을 봐도 광주 5개 구 모두 민 의원이 앞서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민 의원이 광산구청장 출신의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광산에서 앞서는 건 당연하고요. 네. 오히려 좀 봐야 될 것은 북구입니다. 북구는 강기정 시장의 지역 기반이자 3위인 현역 문인 북구청장의 기반이기도 한데요. 이곳에서도 민 의원이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준호 의원과 이영석 전 의원까지 북구에서만 4명의 후보가 나오면서 지지율이 갈라지는 양상입니다. 네, 선두와 다른 후보의 격차가 꽤 있어 보이는데 앞으로도 이런 흐름 계속 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민영배 의원이 앞서고는 있지만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출마 의사를 밝힌 후보가 12명이나 되는데 이분들이 다 출마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 지지율을 바탕으로 연대하거나 출마를 포기하는 등 후보들 간의 합종 연행이 시작될 겁니다. 현장에서는 이미 일부 후보 진영들끼리 접촉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네. 불출마를 고민하는 후보도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또 거물급 정치인이 광주시장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올해 연말 내년 초 사이에 시장 선거 구도 요동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이번엔 구청장 선거 여론조사 결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현직 청장의 시장 도전으로 무주공산이 된 북구가 가장 큰 관심이죠. 네, 문상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이 20%로 선두입니다. 오차 범위 박선두라는 점에서 의미는 있지만 그렇다고 독주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북구 같은 경우는 민주당 기준으로 보면 갑과 을 2개의 지역위원회가 있는데요. 을 지역에서 후보가 여러 명 나오면서 좀 지지율이 갈라진 측면이 있습니다. 갑을의 대표 주자가 정해지면 내부 경선을 통해 단일 후보가 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저희 여론조사 이후에 정다은 광주시 의원처럼 새로운 후보도 등장하고 있어서 변수가 아직 많이 있습니다. 네, 앞으로의 상황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북구를 제외한 다른 지역은 역시 현역 구청장이 강세네요. 네, 재선이든 3선이든 현역 구청장의 조직력은 무시하기 어렵다는 점 이번 조사에서 다시금 확인이 됐습니다. 3선에 도전하는 김병래 남구청장 39%로 가장 높았고요. 재선에 도전하는 김희강 서구청장이 30%로 가장 낮았지만 선두입니다. 하지만 구청장 선거는 선두 지지율보다는 부동층을 더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지 후보가 없거나 모른다는 응답, 최소 30%에서 최대 43%에 달했습니다. 기존 후보들의 움직임과 새로운 후보의 등장에 따라서 언제든지 판이 바뀔 수 있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네, 확실하게 후보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경쟁구도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말씀하신 내용 쭉 종합해 보면 이번 조사로는 방향이 나오지 않았다로 해석을 해도 되는 걸까요? 네, 내년 지방선거는 조기 대선의 영향으로 조금 빨리 시작된 느낌이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일종의 예선전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각 당의 공천 규칙도 발표되지 않았고 현역 같은 경우는 평가를 통해 하위 20%에 포함되면은 20% 감산이라는 사실상 탈락 조치가 될 수도 있거든요. 다만 이 결과를 바탕으로 같은 선거를 하는 후보들이든 아니면 시장과 구청장 후보들이든 연대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앞으로의 상황도 계속 지켜봐야 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내일은 전남 지역 여론조사 결과 보도가 예정이 돼 있죠. 네, 전남지사와 전남교육감, 목포, 순천, 여수, 무안까지 4개 기초자치단체장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